8강에 조선의 소원 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소원 제도라 결국 내가 지금 억울한 것을 지금 하소연하다 이런 얘기인데,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 어떤 백성, 일반 백성이라면 누굴 찾아가야 제일 먼저? 고을 사또를 찾아가겠죠? 근데 고을 사또가 이걸 지금 해결을 못 해주면 어떻게 해? 더 위에 뭐 관찰사를 찾아갈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근데 그 사람도 못 해줘. 그럼 어디로 가? 임금님이 있는 궁궐까지 가야 되겠죠. 근데 궁궐 가서 그래 임금님을 직접 만날 수 있나요? 없죠. 그럼 가가지고 옛날에는 뭐가 있어? 그래서 신문고 제도 같은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자, 이 신문고나 이런 북을 치는 때도 그게 아주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그냥 그것을 지금 절차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조선은 백성을 중시한다는 민본 정신을 추구했는데, 자, 민본 정신,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근간으로 하는, 자, 이런 정치. 자, 그래서 통치자들의 존재 이유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고 봤어요. 이는 백성을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생,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자,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본 정신을 바탕으로 이 관료의 자질 향상 및 의무를 강조한 것과 관료의 비행을 감독하고 그 나쁜 잘못된 비리 같은 거 있죠? 이것을 감독하고 귀찰하는 감사의 기능을 강화를 합니다. 자, 이것이 다 민본 정신의 바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또한 조선은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으며, 자, 민심, 이것을 천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통치 이념을 바탕으로 민의를, 즉 백성들의 생각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다시요. 자, 백성의 마음이 바로 하늘의 마음이다, 하늘의 뜻이다. 자, 이렇게 봤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의 어떤 생각이랑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수용하는 제도를 지금 펼치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백성들의 억울한 사안을 접수를 하여 해결해주는 바로 소원제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소원이란 말 자체, 억울함을 지금 하소연하는, 그리고 이것을 이제 풀어주는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의 소원제도는 여러 절차를 통해 운영이 되었는데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면 민원인은 법에 규정된 단계를 거쳐야 했는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해당 고을의 수령에게 이 정서하는 거, 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거예요, 지금. 사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시면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상위 기관으로 갈 수가 있는데, 자, 향촌의 백성들은, 자, 시골에 있는 이 백성들은 이 관찰사에게 의송을 올려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증거적 자료 같은 거 있죠? 이걸 가지고 가서 다시 누구를 찾아가요? 자, 이제 제가 고을 사또님을 찾아갔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자, 이거 지금 어떻게 더 어른이신, 자, 누가? 어른인 바로 이 관찰사께서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자, 이게 호소했단 말이야. 자, 의송을 받은 관찰사는 이를 직접 조사해서 처리하지 않고, 자, 지방 수령에게 다시 이관을 시켜서 조사할 것을 명합니다. 자, 좀 특이하네요. 자, 지금 그 고을 수령이 이걸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관찰사를 찾아갔는데 다시 이걸 누구한테 이관을 시키는 거야? 그 일을 고을 수령한테 다시 이관을 시켰대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때 사건을 담당할 관리인 수명관을 지정을 했는데, 자, 명령을 어떻게 하는가? 받아들일 이 사람이 바로 누가? 수령자가. 자, 수명관은 1차 단계 수령일 수도 있고요. 자, 아예 자, 공평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수령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백성한테 이걸 처음에 1차 그 수령이 다시 맡았다 할지라도 그걸 그냥 함부로 처리할 수는 없겠죠. 왜? 위에 있는 관찰사가 이미 자기보다 상급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뭐냐? 정소를 한 백성은 처분이 적힌 의송을 첨부하여 수명관에게 다시 정소를 하고, 자, 수명관은 그 결과를 상위 기관에 보고를 합니다. 자, 이렇게 향촌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 이것을 중앙기관인 어디로? 자, 사원부에 고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서울까지 이제 오네요. 이거 가지고. 자, 여기에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 단계가 누구예요? 왕에게 직접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 그렇다고 궁궐 문 열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자, 이런 소원의 절차는 성별과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평등한 제도였네요. 자, 소원의 마지막 단계인 왕에게 직접 호소하는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자, 뭘 활용했냐? 바로 신문고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북치는 건데, 근데 이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이 북치는 게. 자, 신문고는 송나라에서 처음 시행했던 제도로 조선은 이를 모방하여 대궐 밖에 큰 북을 매달아 두고는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북을 쳐서 왕이 그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이때 의금부 당직청에서는 자, 북을 친 백성의 억울한 사연을 먼저 접수해. 왕이 직접 보는 게 아니야. 가갖고 북 같은 거 그냥 갔는데 그냥 막 북채를 두드릴 수 없어요. 가기 전에 어디를 거치는 거야? 관리한테 먼저 가야 돼요. 제가요,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걸 임금님한테 하소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북을 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이 당직청에 있는 관리한테 먼저 가요. 그러면 하여튼 신문고는 호소의 내용과 절차, 접근성 등에서 다소 제한적 측면이 있었어요. 바로 그게 뭐냐? 먼저 내용면에서는 종사와 관계된 억울한 사정이나 자, 종사라고 했으니까 종묘사직이라고 그러죠? 국가와 관계된 억울한 사정이나 목숨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것만 가능하고 관리의 실정은 지금 고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또 관리들의 어떤 잘못된 정치 있죠? 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고발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자, 뒷부분에서 자, 그리고 이 신문고를 올리기 전에 먼저 뭐를 해야 되냐? 자, 거기에 따라서 먼저 지방 관리에게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확인받는 정서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 소요 시간이 1년이나 걸려. 아, 내가 서울에 북치러 왔어. 신문고 치러 왔는데 근데 절차 이거 다 따지고 다시 오래. 자, 그럼 내가 그것까지 북을 진짜 칠 때까지 1년이 걸릴 수도 있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었겠죠. 자, 또한 지역적 한계로 인해 지방 백성들은 이용하기 어려웠다는 것. 자, 그래서 이 지역적인 어떤 한계점이 좀 있었네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문고의 사용 제한은 더욱 엄격해졌고 한양 지역의 양반들이 주로 이용할 뿐 자, 백성들의 이용 거의 없었습니다. 자, 한양에 있는 양반들이 좀 많이 이용을 했네. 자, 백성들이 억울한 사안을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다른 제도에는 자, 상언과 격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 양반들이 왕에게 상소문이 뭔지 아시죠? 자, 이것을 자, 상소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었다면 자, 상언과 격쟁의 경우 주로 개인적인 사정을 소원하는 이걸 하소연하는 이런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상언을 봅니다. 자, 상언은 백성이 왕에게 글을 올려서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것으로 자, 규정에 따르면 상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왕의 행차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상언 별감에게 미리 작성한 글을 제출합니다. 일단 글씨를 쓸 줄 알아야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자, 승정원은 이를 왕에게 보고한 후에 그 내용에 따라 담당 관청으로 이관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결과를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상언은 자, 친제, 친정, 그 다음에 한내, 현신의 세 가지 원칙을 지켰어야 돼요. 자, 그 중에 친제란 상원 당사자가 자, 이것을 어떤 하소연하는 당사자가 직접 문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 자, 친히 작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또 친정은 자, 상원 당사자가 직접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자, 세 번째가 바로 자, 여기 한내 현신이라고 되어 있죠? 앞에다 기자를 붙이면 기한내 현신하는 것. 뭐가 되겠어요? 기한 내 내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서 자, 3일 내에 상원 당사자가 관청으로 나가 친제와 친정 여부를 또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거 작성한 거 맞는데요? 이거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원칙들은 상원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하나의 원칙이라도 어길 경우에는 자, 상현은 받아들이지 않고 즉시 무효화 처리됐습니다. 자, 상원은 한문으로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한문에 능숙하지 못했던 백성들은 자, 이걸 작성하지 못했겠네요. 자, 따라서 상언은 주로 양반과 중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결국 글을 아는 이런 양반과 중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자, 한편 자, 문자에 익숙하지 못했던 백성들은 상언보다는 격쟁을 더욱 선호했대요. 자, 칠격자입니다. 자, 징. 자, 징을 친다라는 뜻으로 문자가 아닌 말로써 왕에게 호소하는 방식입니다. 자, 백성들은 궁궐에 난입하거나 왕이 행차를 가로막고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에 자,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격쟁을 사용한 백성들은 왕의 행차를 소란스럽게 했다는 제목으로 잡혀가 먼저 처벌을 받아야 돼요. 자, 가서 곤장 한 대 몇 대 맞고 와가지고 너 왜 그랬어? 이제 말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수 있었어. 하지만 말로써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어서 자, 절차적으로는 간편했기 때문에 하층민들은 차라리 곤장 몇 대 맞고 어떻게 하는 거야? 직접 꽹과리 치고 가서 직접 하는 거죠. 꽹과리 하고요. 자, 신문고와 상원, 격쟁은 민의를 직접적으로 왕에게 전달하는 제도였지만 관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자, 일부 왕들에 의해서는 중단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하지만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정신에 입각한 하여 이 백성들의 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과 소통하려 노력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